네. 그럼 놀이를 할 때 부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저를 마중 나온 분이 자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그 차에서 같이 가다가 아이가 갑자기 이제 산 쪽을 바라보면서 "아빠 저기에서 다이너소어가 나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맞아, 맞아. 저런 산에서 다이너소어가 나왔지. 근데 아빠 지금 저 산에서 다이너소어가 나오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아빠가 지금 봐봐. 아빠 운전 잘하고 있지? 아빠가 운전을 지금 잘하는 것처럼 다이너소어가 달려와도 아빠가 안 잡아먹혀. 그리고 아빠가 너 보호해 줄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무슨 소린지 사실 그 얘기를 잘 모르겠던데요. 아빠께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저에게 어제 영화를 봤는데 산속에서 공룡이 나타나는 영화를 봤대요. 근데 아이가 너무 무서워했다고. 근데 그 아버지께서는 아이가 그 영화를 보고 지금 현재 그 무서운 생각이 났다는 걸 알아차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아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는 운전을 잘해서 그 공룡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서 그 아빠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아빠 어제 다이너소어가 나타났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치 우리는 동화 구연을 하는 사람처럼 "맞아, 맞아. 다이너소어가 나타났지."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부담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알아요. 내 아빠가 어떻게 표현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아이가 느낀 강도, 불안의 강도,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하는 정도에 대해서 아빠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다이노소어가 나타났지. 근데 아빠 근데 저 산에서도 나타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아빠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아빠의 목소리는 과하거나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의 마음을 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는 그 강도, 느낌을 잘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일단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가 "다이너소어가 나타났지." 그러면 그때 느낀 그 위기감이나 불안감을 함께 우리가 담아줄 수 있는 비슷한 억양이나 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 아이들하고 놀이하다가 불편해하는 점이 하나 있으세요. 특별히 뭐냐면 아이가 "죽었어요." 또는 "잡아먹었어요." "우거적, 우거적." 뭐 이런 표현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 "왜 자꾸 죽이니? 왜 자꾸 잡아먹히니? 함께 잘 살아야지. 그리고 잘 돌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죽었어요. 잡아먹었어요." 라는 것들은 사실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그 부모님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좀 불편하거나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그런 표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하는 부정적인 표현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분은 "아, 쟤는 왜 자꾸 죽여?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적도 있으세요. 근데 그 표현들 속에서 아이들은 그냥 실존적인 우리가 느끼는 그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흔히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야, 빨간 볼펜으로 쓰지 마. 그러면 죽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을 혹시 죽음에 대해서 가지게 된다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이런 표현을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안하게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환상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정서,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부모님들은 그 욕구를 그대로 이해하고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할까요? 아이들하고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놀이할 때 어떤 아이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뭐라고 중얼중얼 하면서 놀이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만 놀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아이의 행동을 읽어주면 되세요.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 가깝진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아이가 하는 놀이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것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이렇게 놀지 않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놀지 않는다고 자꾸 신경을 쓰게 되면 정말 이 아이의 놀이를 이해하기는 힘들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놀이는 분명히 이 아이가 표현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의미를 다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이가 하는 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행동만 하더라도 너 조금 전엔 그림을 그렸는데 이젠 색종이를 가지고 놀고 싶구나 라고 행동에 대해서 먼저 읽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하는 말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 배트맨이 슈퍼맨이랑 함께 적을 무찌르러 왔어요. 그래서 저기 불구덩이에다가 무언가를 던졌어요 라고 아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함께 여기에 왔구나. 그래서 뭔가를 던졌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해주면. 근데 이 따라하는 게 너무 많이 똑같이 따라해주면 아이가 나중에는 엄마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놀이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고 또 중요한 줄거리들은 우리가 알아서 따라서 말을 하되 그냥 작은 이야기들은 이렇게만 표현해 주셔도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읽어주는 것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아이의 언어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놀이 속에 나타나는 아이의 마음, 아이의 감정이겠죠. 그 감정 그리고 아이의 욕구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읽어주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엄마 나 잘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잘 만든 자기가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대부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폭풍 칭찬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정도 자기의 놀이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의 아이라면 잘했다, 정말 잘했네, 이 색깔로 좀 더 하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야, 네가 보니까 어때? 너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난 마음에 들어. 그렇구나. 야, 네 표정을 보니 너가 정말 네가 색칠한 걸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했어, 참 잘했어, 더 잘해봐, 이런 이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고 놀이하다가 놔두고 싶어요. 나 이거 만든 거 그대로 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만든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걸 다른 사람들도 계속 봐주기를 바라는구나 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구나. 그러면 어디다 놓을까? 네가 놓고 싶은 곳에 놓으렴 하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이 안에 나타나는 아이의 감정, 욕구, 그리고 그 바램들에 대해서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아이가 엄마와 놀이를 하다가 그 12마리 강아지들, 달마시안이라는 그 강아지들을 가지고 그냥 놀이를 하다가 그 강아지들을 한데 모아서 주머니에 넣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 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머릿니. 한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머릿니가 옮겨와서 엄마들이 이제 힘든 때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친구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열심히 그 친구를 기르고 계셨거든요. 근데 엄마 마음에는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더 이상 기죽기를 원치도 않았고, 그리고 좋은 부모 역할을 끝까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머릿니가 올라온 거죠. 옮겨져 와서 엄마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의 머리에서 이가 발견이 됐어요. 어머니 좀 잘 시켜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듣자마자 사실은 속 깊은 곳에서는 굉장히 이 아이가 얼마나 가려웠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행동은 옷을 벗기고 이불을 다 벗기고 아이 보는 앞에서 너 빨리 들어가 씻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화를 내신 거예요. 이유는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던 양육자, 아빠가 없지만 완벽한 엄마 역할을 내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하고 놀이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그 머릿니를 어떤 데다가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걸 이해하시고 이 머릿니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가려울까, 많이 가려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우리 지난번에 학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니 아이는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놀이를 하다가 그때 너 갑자기 놀랬지. 너도 가렵고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갑자기 옷을 벗기고 이불을 빨고 왜 그랬냐고 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렇게 놀이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와 그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놀이하다가 무조건 이야기로 계속 이끌러 가려고 하시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의도를 금방 알아채고 더 이상 내 속 얘기는 안 해야지. 왜냐하면 엄마가 계속 이끌어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될 때는 우리 아이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도 하시되, 대신에 놀이는 놀이로서 즐겁게 더 놀이를 한다면 아이들은 충분히 그 놀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중요한 주제가 있을 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아이가 편안하게 놀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아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놀이 안에서 때로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이가 놀이 안에서 좋은 사람 역할을 하기를 바라세요. 사자가 가다가 토끼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싸우거나 잡아먹으면 안 되지. 잘 돌봐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그래서 무언가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 역할을 아이가 놀이에서 하기를 바라는데요.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나쁜 사람과 동일시가 되어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한 사람과 동일시가 되어 그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아이가 놀이에서 표현하는 사자나 토끼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아이의 마음이었을까요? 네, 부모님들은 대부분 약한 토끼보다 힘센 사자가 되기를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는 때로 큰 사자 앞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토끼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두 가지 대상을 가지고 놀이를 할 때는 어느 한편에만 이 아이가 동일시 되기를 바라기보다 양쪽을 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자가 토끼를 잡으러 가고 토끼는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면 아이가 어느새 그 편 중에 어디가 자기 건지를 알아차리게 돼요. 그럼 만약에 토끼였다 그러면, 근데 갑자기 사자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나타났어.
이렇게 자기를 도와줄 사냥꾼을 출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자가 되기만을 자꾸 바란다면 토끼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는 어디가 자기 건지를 잘 모르고 오히려 혼란된 상태에서 놀이를 마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힘센 것에 동일시하기보다 아이가 두 가지 캐릭터를 얘기할 때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에는 자기에 대한 표현, 또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때 느꼈던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 욕구, 그리고 자기가 바라는 바람, 이런 것들이 놀이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의 놀이가 하찮거나 그냥 놀아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놀이를 존중하는 부모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